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집행에서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사 명시하고 채권 압류, 압류 추심, 요걸로 돈 받는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바빠서 법원이나 걸어다니면서 찍으니까 조금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보면서 해달라고 해갖고 간단히 한 거고요. 예심이 수백 수천 가지 넘어요. 그 채권 채무 그 결따라 다 달라요. 방법을 달라야 돼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고 이렇게 그 자료는 제가 밑에다가 제시해 드릴게요. 채권 압류, 재산 명시로 실제 입금까지 입금 강제 집행 전략, 채권을 문서에 권리해서 통장 속 현금으로 바꾸는 실무 이야기, 법학 박사이고요. 2011년 제17회 법무사 시험 참석하겠습니다. 그 후에 대기업 거래처 강제 집행 업무 10수년 경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단순히 돈 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거래의 시인이 약속의 책임 그리고 채권자가 감내한 시간과 기회비용이 영축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버티고 회피하고 잠적하면 채권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강제집행은 복수가 아니라 권리의 회복이고 법이 현실에서 적당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강제집행의 큰 지도, 돈을 받을 때와 행위를 시킬 때 강제집행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전 채권 집행, 돈을 받기 위한 집행,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한가하고 그 돈으로 채권을 망조시키는 방식입니다. 보통 다음으로 분류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강제 경매, 이제 집행 건으로 하는 게 강제 경매예요.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권 설정이나 그에 기해 가지고 돈 안 갚으면 하는 거고요.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압류 경매 매각, 동산에 대한 강제 유치동산 강제 집행 이제 집에다 딱지 붙여 갖고 하는 거고요.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추심, 채권 압류 전부 수십 가지가 넘어요. 보통 채권 압류 추심을 합니다. 통장이나 거비어 거래처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배당금 뭐 수없이 많아요. 채권에 관련된 거 하면 돼요. 제3채권에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요. 특수채권 집행, 자동차 건설계, 선박, 항공기 등. 자, 이중 실무에서 입금으로 지키되기 쉬운 측이 바로 채권 집행, 그 중에서 채권함 조심해요. 채권함 전부는 조심해야 돼요. 1등이 성자 독식을 할 수 있지만 없으면 다음에서는 까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채권함 주심은 이게 그 채권자끼리는 안분해서 평등 배당해야 독식은 못하지만 안전하죠. 그것을 못 받으면 다음에 또 강제 집행하면 되니까. 비건조 채권 집행, 돈이 아니라 이행을 시키는 집행으로 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인도 명도동산인도 일정 행위를 하거나 자기죠. 하지 못하게 하는 집행, 직접 강제, 간접 강제, 이행 강제금 같은 방식이 있어요. 다만 오늘 이야기는 돈을 실제로 받는 금전 집행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강제 집행을 한 방이 아니라 조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 없이 말하는 순간 실무는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요, 이게 진짜 그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그 경험이 많아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채무자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법원의 재산을 밝히게 하고 돈이 흐르는 통로를 압류로 막고 주심으로 실제 이익을 만들어가는 설계하는 거예요. 강제집행 문제 정기하는 압박의 순서입니다. 이번 성공사의 핵심 구조 재산명의 채권 압류 주심.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무대형 무변제형 채무자였습니다. 합의나 자발적 변제 기대가 낮다면 핵심은 하나입니다. 승길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구조를 만들고 돈의 출구를 봉쇄해 수령권을 확정하여 실제 입금으로 연결하는 것. 그 흐름을 실제 절차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집행권을 합해 집행권을 없이 시작이 안됩니다. 강제 집행은 감정이나 억울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집행권을 시작합니다. 판결문, 직업명의 확정, 집행인의 공증에서는 바로 집행 가능한 문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판결 정문이라면요, 요다 집행문 받고 성달 확정 받으면 돼요. 지급명령에는 자체 집행령 있어갖고 집행문을 별도로 안 받고요. 여기다가 성달 확정도 별도로 안 받아요. 저기 있어요.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그 송달일 확정일이 있어요. 집행령 공정증서는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공정사무실 가서 공정 받잖아요. 그거 다 집행령 받아야 돼. 요거는 송달 확정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채무자 재산을 숨깁니다. 이렇게 좀 어려웠다 싶은 거는 제 유튜브 검색하면 김철중 뭐 강제집행 이러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수십 개 수백 개 나와요. 두 단계 재산명시명령 채무자가 자필로 재산을 쓰게 하는 만드는 압박하는 건데 재산명시도 공격하는 포인트 이의신청이나 답변사는 것도 수없이 올려놨어요. 재산명시는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채무자의 거짓말에 비용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출소를 명하고 채무자가 재산물을 제출합니다. 재산민주는 집행명 별도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거위에 내면 고소하면 3년의 이상인 500만 원의 벌금이 쳐요. 그리고 안 내고 도망가면 20일 내에 감치쳐요. 정상적인 직장인이라면 20일 동안 유치장에 집어넣어 봐봐요. 회사 잘리죠. 우리 같은 사람 뭐 하루도 뭐 사실 그 정상인이라면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 실비 타먹지도 못하는 이 그렇죠. 채무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법원 절차에서 재산을 특정하게 기재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재산 명시가 걸리면 채권자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버틸 것이 아니면 일부라도 정리할 것이. 그리고 재산 명시 단계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재산 조회 명시해가지고 명시 선서 목록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그 주소가 도달 안 해가 각하되면 각하명령 경영 그리고 명시결정문 이런 거 가지고 재산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 명시로도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비효율적이나 목록이 빈약하면 재산 조회를 엮었습니다. 법원은 일정 요건에 공공기관 금융위원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재산은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숨겨도 결국 드러날 수 있다. 버티기만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부터 채무자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아니면 돈이 흐르는 통로를 잠그는 장치입니다. 채무자는 나는 돈 없으라고 말하지만 현실에는 어딘가에서 돈이 흐릅니다. 숨겨놓은 경우가 많죠. 사실 거비가 들어오고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고 보증금이 들어오고 카드 매출이 발생합니다. 카드 매출 이런 것도 채권하면 주심할 수 있어요. 채권 압류는 바로 그 흐름을 잡아 출구를 봉쇄하는 정치입니다. 채권 집행 통상 압류 주심명 등 전부명 구출입니다. 주심명령과 전부명 차이가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실무가 갈리는데 채무자 본인만 상담이 끝이었습니다. 제3 채무자를 절차로 끌어들여 현금화됩니다. 이게 제3자가 뭔가 하면 내가 채권자, 그 채무자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또 은행에다가 돈 예금해놨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제3 채무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제3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요 통장 압류를 할 수도 있고 임금이나 급여 압류할 수도 있고 거의 그 카드 매출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할 수도 있죠. 다만 주의할 점은 분명한데 모든 채권이 다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채권 등에는 압류 금지 제한 규정이 있어. 예, 물론 보증금 압류는 얼마,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장 압류는 185만 원 이하는 안 되고, 또 법이 바뀌어갖고 이 생애 하나의 통장을 못하게 하는 거 얼마까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단서를 달아주면 돼.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그런 최저 생계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5단계 주심명령 압류를 멈추고 주심으로 입금이 됩니다. 압류만 했으면 끝이 아닙니다. 압류는 잠그는 것이 아니라 주심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주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제3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수령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결과는 종이위 결정문이 아니라 통장 입금으로 완성된다. 이번 사례 액션 바라고 있습니다. 제3명령 도망칠 공간을 줄이고 채권은 돈의 출구를 봉쇄하고 주심인은 이것까지 연결하는 것. 이 조합에 마무리돼 채권은 비로소 회수가는 권리가 됩니다. 4. 돈을 받는 강제집행이 실패하는 흔한 이유 5가지. 1. 권한은 있는데 집행이 넣는 순간 재산이 이동하죠. 숨기죠. 단일 수단만 쓰는 게 압류만 하고 주심 점프를 안 하거나 재산 명시하고 압류를 안 하는 게 수백 가지가 넘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가지 하고 가장 맞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딱지 붙이는 거를 유치동산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붙이면 사실 강남 같은 데 잘 사는 사람이 500만 원 나오고요. 지방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200만 원도 안 나요. 그러면 사실 내가 받을 거는 1억이고 막 수천만 원인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가족이 알면 큰일 나는 경우. 제가 유튜브에도 성공 사례 보면 옛날에는 그 판결문이 막 연 25% 막 30% 이랬어요. 그러다가 계속 헌법소 위헌 받아가지고 조금씩 줄었는데 지금 12% 걸랑이요. 25%인데 4년만 지나면 100% 원금이잖아요. 10년 지나면 막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다가 판결 받고 강제 집행해서 안 돼갖고 나 이제 시효 연장 소송하러 왔어요. 판결은 10년 지나면 시효 연장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유치동산을 집어넣었어요. 사안이 남녀가 사귀다가 남자가 여자한테 돈 많이 빌려 갖고 안 갖고 또 애도 임신시키는데 떼고 도망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딴 여자하고 살림 차렸고 애도 있어요. 임신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치동산을 넣었어요. 유치동산 넣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 바로 연락 와가지고 법비용, 이자, 원가까지 다 싹가온 것도 있고. 그래서 사례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제3채무를 못 잡는 경우 흐르는 돈의 길목을 못 찾으면 집행이 공개전합니다. 압류금지 제한을 무시한 설계 절차가 막히고 시간만 잃습니다. 배당 우선순위 다른 채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들어오는 돈이 있어도 내몫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은 신천서 안장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맞춘 설계가 실력입니다. 결론 강제집행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현실로 돌아서야 합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를 법이 허용하지 않도록 강제집행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판결문을 통장 입금으로 바꾸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변호사님들은 그 소송만 하면 이 성공 보수 뭐 30%뭐 10% 이렇게 약정하잖아요. 소송하고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내가 강제병으로 돈을 받아야지 그 성공 보수 이런 것도 잘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거기는 저는 성공보수 10원도 안 받고 뭐 밥도 안 얻어먹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재산민주로 숨을 곳을 줄이고 채권 압류로 돈의 길목을 잠그고 주식명을 실제 수령까지 연결하면 채권은 다시 살아있는 권리가 됩니다. 전문 상담, 유료 상담인데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